안녕하세요 여러분, 중년 청년 김일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트레이너로 일했을 때랑 그다음 센터를 오픈하고 대표로 운영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고충이나 장점들에 대해서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같이 자리한 게스트분은 청주에 있는 더 케이짐 대표님이고, 그리고 저랑 예전에 후원 선수로 같이 연이 됐던 강광섭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더 케이즘이라는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강광섭이라고 합니다. 끝인가요? 자, 우리 강광섭 대표님은 저랑은 예전에 TFT 무료 후원 선수들을 선발을 3명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강 대표도 트레이너였고 저도 트레이너였었는데 그때 연이 돼서 지금도 스승과 제자 사이로 지내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둘 다 대표가 돼서 같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TFT 후원 선수 지원을 제 기억에 정확하진 않은데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지원했었는데, 그 중에 사실 이제 강 대표를 제일 먼저 픽을 했었어요. 이유는 제가 심사를 봤을 때 선수로 나왔었고, 그때 당시에 아마 그랑프리를 해서 프로 선수가 됐었는데, 냉정하게 평가하면 지금 뭐 몸이 되게 좋지만 그때는 하체는 잘 타고났었는데 상체가 그에 반해서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언젠가는 저 선수랑 연결이 돼서 뭔가 내가 좀 티칭을 해서 취약 부위를 조금이나마 좀 보완을 해주고 싶다 했을 때 지원을 했더라고요. TFT 그 후원 선수에. 그래서 제일 먼저 1순위로 픽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어땠어요? 일단은 그 시절에도 제가 조금 운동을 늦게 시작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배움에 대한 그런 갈증이 되게 있었는데, 여러 진짜 유명하신 분들한테 원포인트 레슨도 많이 받으러 다니고 했었는데, 마침 딱 그때 인스타 피드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됐었죠. 많은 고민 끝에. 딱 선발됐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솔직히. 솔직히 저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고, 왜냐면은 거기에 댓글 달려있는 분들 보니까 좀 되게 정말 이름 있는 선수분들도 정말 많이 계셨고, 좀 나 같은 좀 새내기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의 기준이 사실 뭐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정말 유명하신 분들은 제 기억에 없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좀 이런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나 정도면 되지, 나 뽑을 거지, 약간 이런 식의 DM도 받았었고, 어떤 분은 그냥 정말 이름, 그다음에 연락처, 딱 사는 곳, 그다음에 동기나 이유에 대해서 써달라고 했는데 뭐 그냥 동기부여 뭐 이렇게 짧게 쓰신 분들은 그냥 다 아예 읽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좀 뭔가 그 내용을 봤을 때 되게 진정성이 느껴졌고, 뭔가 스스로 한계를 좀 극복하자 뭐 이런 의미도 있었고, 근데 그런 거 다 신경 안 쓰고 제가 딱 보자마자 이 선수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느낌이 제일 중요하죠. 우선 저 같은 경우는 굳이 한 부위가 아니라 하체 말고는 다 보완을 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하체도 저는 마음에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퇴 사두는 발달이 좀 돼 있는 편이지만 뒤에 백머슬은 되게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발달을 정말 많이 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저도 뭐 한 군데를 얘기하기 좀 힘들고, 상체는 전체적으로 좀 보수 공사를 해야 되겠다. 운동을 이제 티칭을 하기 전에 인터뷰만 했을 때도 그 본인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딱 첫 시간에 모든 게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힘은 좋으니까 힘은 잘 쓰는데 관절의 그런 연합도 잘 안 되고, 근육을 다루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중량을 거의 안 다루면서 근육만 건드리는 식으로 했더니 확실히 모양 변화도 있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발전했는데, 그것도 그건데 제 생각에는 아마 광섭이가 티칭이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도 좀 잘 벌었던 것 같고,
아울러 지금 이렇게 더 K짐의 대표가 되는 어느 정도의 지분이 좀 TFT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솔직하게. 맞아요. 우선은 기술적인 부분을 이 회원분들한테 정말 이해도가 높게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TFT를 제가 레슨을 받으면서 그걸 이해를 하면서 접목을 시키니까 결과적으로는 정말로 제 월급이 늘어났어요. 정말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찾아보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고 소개로도 많이 오시고 그렇게 됐습니다. TFT의 궁극적인 티칭의 목적은 진짜 그래요. 물론 몸의 변화랑 뭐 선수의 커리어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일단 본업이 트레이너니까 수익이 더 부가적으로 창출이 돼야 되고 삶이 윤택해져야 나를 또 계속 찾아오게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동기부여도 주고 서로 좋은 건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항상 레슨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좀 중요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TFT 교육 받고 좀 직접적인 그 후문이 좀 들리던데 어땠어요? 이게 저번 교육 때 대표님께서 비장의 무기를 좀 몇 가지 알려주셔서 그거를 필요한 회원님들께 바로바로 써먹었는데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달 저희 막내 직원이 매출 1위를 달성했습니다. 계좌번호 찍을 테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진짜 이게 너무 기분 좋은 거지, 이런 피드백들이. 일단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그동안에 상체 운동을 정말 개판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정말 크게 느꼈고요. 만약에 가슴 운동을 진행을 하면은 거짓말 안 치고 레슨이 끝나고 터미널 가서 소변을 보는데 가슴에 쥐가 나더라고요. 정말 그 해당 당일은 그 부위를 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심했고 제가 초반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선생님이 레슨 해주시면은 영상을 다 찍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청주 내려가서 계속 무한으로 돌려보고 반복하고 이랬는데 이제 그 자세가 서서히 이제 나오다 보니까 점점 진도도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강섭이는 일단 날개뼈의 기능 부전이 너무 심했고 회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리스크들이 꽤 많이 보였어요. 뒤쪽에서 기능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근데 그 기능이 일반 회원들은 뭔가 잘못된 자세나 그런 장시간 동안의 그런 자세 유지 때문에 바뀌었다면 광섭이는 힘쓰는 방향을 선택을 잘못해서 자기의 체형을 분석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전혀 상반된 체형을 가진 사람들의 운동을 따라하다 보니까 보통 그렇게 운동을 접근을 하거든요, 시작을 할 때. 그래서인지 그런 오류를 스스로 체크하는 능력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고 기능이 예를 들어서 뭔가 위쪽에 문제가 있는데 그 운동 방향을 계속 위쪽을 너무 활성화를 시키다 보면 그쪽의 기능이 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저는 얘기를 해주고 작은 부분의 오류들을 계속 피드백을 줬어요. 될 때까지 계속.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연습을 하고 연습하는 방법 그 전에 스스로 또 셀프 케어하는 방법 이런 거를 알려줬더니 되게 꼼꼼하게 복습을 해왔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영상을 많이 봤다 그게 좀 많이 느껴질 정도로 기능이 서서히 보완이 되기 시작했죠. 일단 회원님들 자체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등등 보면은 아무래도 뭐 바디 프로필이나 이런 노출이 되게 많이 돼서 그걸 목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일단 수준 자체가 좀 많이 향상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레슨을 처음 받으러 가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조금 여러 군데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OT가 있다면 OT도 받아보시는 상태에서 좀 나한테 이 사람이 이 트레이너가 잘 맞겠다 라고 생각이 드셔서 결제를 하고서 레슨을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회원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다른 곳에서 레슨을 받다가 오셨는데 몸이 정말 기능적이라든지 뭐 여러 면에서 정말 엉망진창이시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럼으로써 저는 더더욱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기본적인 자질들을 더 갖추려고 직원들도 그렇고 더 열심히 배우러 다니는 거에 좀 무리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일단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회원님들의 레벨이 확실히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우후죽순처럼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양질의 정보도 있지만 가치보다는 소모적인 그런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회원님들이 그걸 선택하는 기준이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들을 저희 트레이너들이 해줘야 되는데 트레이너들조차 약간 기준이 좀 애매한 분들도 아직 있고, 그냥 저는 직원들 교육을 하거나 면담을 할 때 항상 하는 얘기는 이게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교감이 1순위고, 그리고 회원을 대할 때 어떤 지식에 대한 부분이나 정보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나로 인해서 뭔가 삶이 좀 좋아지고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일 첫 번째가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게 회원님들이 그걸 느껴요. 설령 이 트레이너가 뭔가 능력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런 마음을 계속 회원님한테 느끼게 해주면 회원님들은 그걸로도 많이 만족을 하고, 그게 결국에는 내가 케어를 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만 좀 신경 쓰고 진심을 다해서 50분 1시간씩만 수업을 임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회원님들한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선택하기 힘들다 그러면 제 채널을 많이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찍었던 컨텐츠를 보시면 어떤 트레이너 구별하는 방법도 있는데, 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솔직히 그거를 잘 아는 이유가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워낙 상업성을 띠고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구조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회원이 많아지고 질적 가치가 떨어지는 수업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냥 시간 때우고 뭔가 세일즈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좀 나쁜 트레이너들의 방향을 많이 따라갔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좀 제가 되게 많이 잘못한 부분들을 알고, 그런 영상을 보고 트레이너들은 반면교사 하시고 회원님들은 이런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좀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여기 아마 이거 띄워주실 것 같은데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라도 좀 양심껏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 회원들이 대회 목적으로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아졌는데, 근데 이거는 개개인의 목표를 잡는 기준점 자체가 어느 정도냐 따라에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 일을 안 하시는 상태에서 쉬는 기간 동안에 대회 준비를 하신다면은 그만큼 더 시간을 할애해서 더 노력을 많이 해서 대회를 준비하실 수 있을 거고, 직장을 다니시면서 정말 힘들게 뭐 야근을 하시면서 뭐 대회 준비를 하셨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말 잠을 줄여서 운동을 하고 식단을 챙기시고 하다 보니까 휴식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이 좀 덜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회원님들을 봤을 때 물론 메달 색도 중요하긴 하지만 대회라는 목표를 잡고 버킷리스트를 설정한 다음에 그걸 이루신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선수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제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수정 부렸던 게 좀 부끄럽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일반 회원님들 중에 대회를 나가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확실히 늘긴 늘었어요. 그래서 올해만 해도 저도 회원님들 3분을 대회에 출전을 시켰었고, 다행히 입상을 다 하셨는데, 목표가 처음에 대회를 나가는 게 모든 사람들이 1등을 하러 나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선수들은 다 1등을 하러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잃는 것들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인정하고 각오를 하잖아요. 근데 일반 회원님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가의 목적을 둘 건지 과정의 목적을 둘 건지 아니면 성적의 목적을 둘 건지를 처음에 상담을 할 때 명확하게 딱 정하는 게 좋아요. 근데 과정이 중요하다고 해도 결국에는 시합 진짜 마지막 주 되면 입상하고 싶거든요. 그거는 기본 베이스로 기본 옵션으로 깔고 가시고, 나머지 부분에서 내가 뭘 얻고자 하는지, 대회 한번 뛰면 좀 먹는 거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느끼고 그런 소소한 것들에 대한 행복을 많이 알게 되니까, 선수가 아닌 일반인 분들도 PT를 받으시다가 또는 개인 운동, 퍼블릭으로 운동을 하시다가도 진짜 몸이 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잘 나온다면 대회는 한 번쯤 나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진짜 많긴 합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 어깨가 조용한 날이 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그렇게 저한테 소리를 먼저 내밀어 주셔서 이렇게 인연이 됐는데 뭐 사제지간을 떠나서 제가 정말로 개인적으로 정말 큰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진짜 그냥 동네 친한 형처럼 정말 뭐 운동 때는 정말 진짜 나를 이끌어준 스승님처럼 그냥 인대 선배처럼 그렇게 제가 느끼는 거는 그냥 그렇게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정말 포괄적으로 정말 많은 범위 안에서 전 그렇게 너무 많이 느껴서 세세히 뭐 하나 때문에 이렇다 뭐 하나 때문에 이렇다 이러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뭐 광섭이랑 어느 정도 관계가 가까워질 거는 예상을 했지만 정말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얘한테 잘해줘야지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힘든 일을 겪으면 당연히 마음이 쓰이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또 받아들인 입장에서 또 감동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지내다가 요즘에는 좀 제가 의지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센터 운영을 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그런 좀 속상한 일이 있거나 말 못할 일이 있으면 아무래도 집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 뭐 집사람이 같이 속상해하거나 걱정하니까 그러다 또 부모님한테는 더더욱이나 말씀드리기 힘들고 또 친한 뭐 친구나 동생들이 또 직원으로 있다 보니까 광섭이한테 전화를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전화하면은 거의 수업 중이더라고요. 저는 퇴근을 하면 그래서 전화하면 전화가 오죠. 그래서 뭐 오늘 어땠냐 뭐 그러면 마음속에서 한숨이 제가 고민을 얘기하면 이쪽에서는 왜 한숨을 쉬어요. 맞아요 선생님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것만으로도 진짜 큰 위안이 되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대표님들 계실 텐데 진짜 100%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아무 마음은 호래비가 안다고 아무래도 이제 동병상련이다 보니까 얘기하고 들어주는 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 물론 해결되는 부분도 없을 수 있지만 요즘에는 제가 전화를 좀 자주 하는 편인 것 같아요.